안녕하세요. 이한 작가입니다. 네, 오늘 하루에 두 번, 보너스로 한 번 더, 두 번 뵙네요. 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어떤 기사를 읽어드렸고, 다시 재미있는 이윤기 선생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게 여러분께도 좀 즐거움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어떤 반응이 없으시니까. 딱 한 분, 딱 한 분. 장성영님, 감사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사시는 장성영님, 저희 친한, 그 대학교 후배, 동아리 후배죠. 네.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심성이 착하고, 예, 그 친구의 이제 부인도 저희 대학교 후배인데 둘 다 참 예쁘고 아름답게 사는 강원도로 귀향을 해서 새 아이를 키우는 후배인데 어떻게 보면은 소로 같은 월든의 소로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연 속에서 뭔가 뭐 인생의 어떤 의미 그런 거를 찾아가고 있는 좀 현대 문명에 대한 좀 어떤 회의 그런 게 들어서 그런 친구인데 성혁아 응원해줘서 고마워. 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저희가 일단 이 책의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의 1권에서 이윤기 선생님은 12가지 열쇠로 이해하는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이라는 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풀어나가셨죠. 네. 그래서 외짝 신사나이를 읽어드렸고 오늘은 테세우스의 신표라는 어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으니까. 네. 진짜 오늘 하루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비가 그치고 나서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좀 이제 가을가을한 그런 냄새가 이제 공기에서 좀 이제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을 가을 낭만적인 가을 너무 좋죠. 나무들이 울긋불긋 새 옷을 입고 선선한 가을 바람 냄새 맡을 때 양희은 선생님의 그 가을 아침 그런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는 좋은 가을 좋은 계절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테세우스의 신표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아테나의 왕 아이게우스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나라의 힘은 나날이 늘어갔고 백성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넉넉해져 갔다. 이렇게 저희 정면 모습도 좀 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아이게우스 왕에게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스라의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게우스는 장차 아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팔자에 아예 아들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한번 받아보고자 했다. 팔자 운명, 그리스인들에게도 이제 이게 중요했나 봐요. 신이 정해놓은 본인의 운명이 어떤지. 동양이었다면은 그 64개로 주역을 주역으로 점을 쳤을 텐데, 아무튼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신탁을 받았죠. 신전에 가서 신탁이란 신이 맡겨놓은 뜻이라는 말로 탁선이라고도 한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인간의 팔자를 주관한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무신 아폴론이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에게 이게 뭐 무속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무입니다. 무신. 그러니까 여사제를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죠. 뭐 무속인 같은. 여사제에게 물으면 그 뜻을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왜 이렇게 전보로 가면은 뭐 누구는 뭐 사명대사님을 모시고 누구는 동자승 누구 이제 그런 분 모시고 다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여기 여사제들도 이제 있는데 아폴론의 신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델포의 아폴론 신전 여사제의 예언, 즉 여사제가 전하는 아폴론 신의 뜻은 두루뭉술이한 것으로 이름나 있었다. 아이게우스가 아폴론 신전에서 받은 신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우두머리여, 내 나라 아테나에 이르기까지는 통가죽 부대의 발을 풀지 말라. 이게 또 무슨 수수께끼 같은. 통가죽 부대의 발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양의 통가죽을 포도주 부대로 이용했다. 통가죽 부대를 술통이나 술 주전자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통가죽 부대의 발은 술 주전자의 주둥이를 조심하라는 말, 결국은 술을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통가죽 부대의 발을 풀지 말라. 아이게우스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포이에서 아테네아로 돌아가는 길에 트로이젠이라는 나라를 방문했다. 트로이젠의 왕인 피테우스는 당시 그리스에서 현명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사람이었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에 이르기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트로이젠에서는 왕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거는 좀 되게 술꾼들이 술 마신 이유를 친구가 권해서 그랬다고 대부분 이제 집에 가서 아내분한테 변명을 하는데, 아이게우스는 왕이 권하는 대로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는 인사불성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아이게우스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가 알몸이 된 채 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저런, 아이고 깜짝이야. 플루타르코스, 영어로는 플루타크는 저 유명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이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쓰고 있다. 공주가 피테우스 왕의 설득에 못 이겨 손님의 잠자리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주가 손님이 취한 것을 알고 스스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플루타르코스의 묘사가 절묘하다. 누구의 뜻으로 동침이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 같지만 그는 이로써 손님과 공주의 동침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논법을 구사하기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제 동침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서 그럼 책임을 이제 아이게우스한테 물을 수 있게 되는. 취징의 남이 나라 공주와 동침한 것을 안 아이게우스는 서둘러 그 나라를 떠났다. 떠나기 직전 그는 방 앞에 섬돌을 번쩍 들어 옮기고서는 섬돌 있던 자리에다 칼 한 자루와 가죽신 한 켤레를 놓은 뒤 그 위에다 다시 섬돌을 쌓았다. 섬돌이란 방 앞에 놓인 층계 노릇을 하는 긴 돌을 말한다. 힘센 장사가 아니고는 그런 섬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없다. 아이게우스는 섬돌을 제자리에 놓은 뒤 공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거든 내게로 떠나보내세요. 내가 섬돌 밑에다 신표, 어떤 믿음의 표식, 신표가 될 만한 것을 감추어 두었으니 제 힘으로 그 섬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잘하면 보내세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내세요. 신표가 무엇인가? 바로 칼과 가죽신이다.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서도 가죽신은 신분 증명서 노릇을 할 모양이다. 어저께 읽었던 데에서도 그거 뭐지? 한쪽 가죽신을 신지 않은 자가 이제 그 왕이 데려올 거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시인이라는 게 그런 어떤 장치로 쓰이게 되네요. 이윽고 공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공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테세우스라고 지었다. 테세우스라는 말은 테사우로스에서 나온 것인데 이 테사우로스는 묻혀있는 보물이란 뜻이다. 사전을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 시로소스, 페로소스, 페서로스, 페서로스는 바로 이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전이 무엇인가? 단어의 보물창고가 아닌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런 영어의 어원도 알게 되는. 원래 그 라틴어가 이제 그리스 이제 로마어로 좀 변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런 언어의 흔적들이 영어에도 또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당시 아테나이에는 사내 아이가 자라 16살이 되면 앞머리를 잘라 아폴론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테세우스는 16살이 되자 당시 풍습대로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포이로 올라갔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옮겼을 뿐 델포이 신전의 상인방에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노티 세아우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다. 자신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문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는 그 답을 모색하는 경험이 뒤따라야 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의 답을 모색하는 사람은 신화의 주인공,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의문만 제기할 뿐 그 답을 모색하지 않는 사람은 신화의 조연, 자기가 사는 모든 사리의 조연에 머문다. 아, 그렇구나. 의문만 제기하고 그치면 안 되네요. 네. 답을 모색해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네요. 아, 저희 삶은 의문만 제기했던 삶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생 말년에 외톨이가 됐나요? 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외톨이가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갑자기. 테세우스도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아버지가 없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테세우스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의 일이다. 테세우스는 혼자 고민하다가 어머니 아이트라에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내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어머니 아이트라는 아들을 섬돌 아래로 데리고 가서 그 무거운 섬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테세우스는 16살이 소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섬돌을 어렵지 않게 들어 올렸다. 섬돌 밑에 16년 전에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감추어둔 칼과 가죽신이 있었으면 물론이다. 테세우스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줄 이 칼과 가죽신을 간직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나이를 향하여 길을 떠나기로 했다. 외조부의 나라 트로이젠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테나이로 가자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육로가 가까웠다. 그러나 육로에는 도둑이 들끓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시일이 조금 더 걸려도 도둑을 만날 염려가 없는 안전한 배를 타고 오고 갔다. 외조부 피테우스와 어머니 아이트라도 테세우스에게 백길로 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편안한 뱃길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테세우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칼과 가죽신은 제가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제가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육로를 잡아 길을 나섰고 온갖 도둑을 물리친 다음에야 아테나에 이를 수 있었다. 저 악명 높은 도둑 프로크루테우스도 그런 도둑 중에 하나였다. 프로크루테우스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도둑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집 안으로 불러들여 이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나그네로 하여금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쉬어가게 하는 게 아니었다. 그 도둑은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몸을 잘라 죽이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 이런 악독한 놈 같으니라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다. 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자기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버르장머리.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 이런 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네요. 예. 저도 예전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소통을 못하는 지금 윤모 씨 대통령을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
자기 생각에 오히려 국민을 맞추려고 하니. 예. 테세우스는 이 회개한 도둑을 죽이되 도둑이 무수한 나그네를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고는 아테나이로 들어섰다. 소문은 원래 소문 주인공이 발걸음보다 빠른 법이다. 테세우스가 아테나이에 당도했을 때 테세우스가 무수한 도둑을 죽이고 아테나이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아테나이 왕궁에서 이 소문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이게우스 왕의 아내 메데이아였다. 메데이아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 테세우스를 반길 까닭이 없었다. 테세우스가 출현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독살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게우스 왕 내외와 신하들은 잔치상을 마련하고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메데이아가 꾸민 일이었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서자 그 청년이 자기의 아들임을 알 리 없는 아이게우스는 이런 말로 테세우스를 맞았다. 트로이젠의 영웅이여, 피테우스 왕께서는 평안하신가? 나도 오래전에 피테우스 왕을 뵙고 나그네 대접하는 법을 좀 배운 사람이네. 그러니 내 나라 궁전에서 편히 쉬시게. 아이게우스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테세우스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 술잔은 메데이아가 이미 독약을 타놓은 술잔이었다. 술잔을 받아든 테세우스는 녹슨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상에 차려진 양고기를 먹을 만큼 잘랐다. 양고기 맛있었겠네. 녹슨 칼집에서 테세우스가 뽑은 그 칼은 16년 전에 아이게우스가 섬돌 밑에다 두고 온 칼이었다. 테세우스가 신고 있는 가죽신을 유심히 살펴본 아이게우스 왕은 그 가죽신 또한 자기가 섬돌 밑에다 감춰두고 온 바로 그 가죽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드디어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는군요. 16년 만에. 아이게우스 왕이 테세우스에게 소리쳤다. 잠깐! 그 술잔에 술을 버려라! 칼과 가죽신이 신분을 증명해준 덕분에 테세우스는 무사히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만날 수 있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미궁 속에 살고 있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쳐 죽인 영웅이기도 하다. 크레타의 미궁은 그 속이 어찌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던지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크레타에 있던 미노스 왕국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궁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영웅이었다. 아리아드네가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 하나를 건네주었고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실타래에서 실을 살살 풀어나가다가 나올 때는 그 실을 따라 나왔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이기도 한데 신분을 증명하는 신표였던 믿음의 표식이었던 신표였던 칼과 가죽신이 없었다면 영웅이 되기는커녕 왕궁에서 메데이아의 독재에 독살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죽신은 이아손의 신화나 테세우스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신화나 전설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윤기 선생께서 그 이아손 어저께 읽어드린 이아손 그 이제 자기의 왕위를 본래의 왕위를 그 이제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받으러 간 이아손의 신화에서도 또 테세우스의 신화에서도 네, 가죽신 신발이 어떤 나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데이아 그 예, 테세우스를 암살하려고 했던 예, 그 새 어머니죠. 예, 테세우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테세우스 입장에서는 테세우스의 새 부인이니까 영웅 이아손을 도와주던 바로 그 메데이아. 이아손을 덮기 위해 조국을 배반하는 것은 물론 제 동생까지 죽인 인물. 당시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떠나 아테나의 왕 아우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19세기 영국 화가 앤서니 프레드릭 샌더스의 그림인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이 연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부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쩌면은 이렇게 좀 뭐 연인 관계나 그러니까 그 남녀의 애정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게 뭐 남녀 상렬지사라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그 금욕적으로 이제 그 사회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만 해도 남녀 관계가 조선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분방했잖아요. 우리가 뭐 그 고려 시가 그런 걸 봐도 뭐 훨씬 더 남녀가 서로 이제
자유롭게 뭐 만나고 연애도 하고 또 이제 그 초용가를 봐도 뭐 어느 날 밤에 차가 보니 다리가 셋이러니 뭐 넷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시대에도 이제 그랬던 듯해요. 네. 네, 또 하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또 다른 네, 또 다른 신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짧네요. 네, 그러니까 집신과 유리구두와 꽃신, 달마도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다. 수염을 기르는 험상궂은 스님을 그린 그림이다. 제가 보기엔 험상궂지 않던데 귀엽던데. 달마도에 그려진 스님이 바로 달마대사이다. 달마도에 나오는 달마대사는 유난히 눈이 무섭다. 눈이 부리부리하긴 하죠. 예. 졸음이 오면 윗눈 꺼풀이 내려오는 법인데 이게 귀찮아서 아예 눈꺼풀을 잘라버려 그렇다고 한다. 어이 무서워라. 달마도에 그려지는 달마대사의 눈이 유난히 부리부리하고 섬뜩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달마대사는 6세기에 불교를 전하러 중국으로 건너왔던 남인도 사람이다. 남인도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셋째 왕자였다는 전설도 있다. 그는 중국의 소림사에서 돌을 닦으면서 산 도둑들로부터 스님을 지키기 위해 산 짐승들을 보고 무예를 창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소림사 권법이다. 그런데 달마도에는 달마대사의 얼굴만 그린 것도 있고 전신을 그린 것도 있다. 전신을 그린 달마도를 보면 대사의 지팡이에 신발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이 보통이다. 달마대사에게도 신발 전설이 따라다닌다. 이렇다면 동양과 서양이 어떤 신발이라는 것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있네요. 달마대사의 신발은 무엇으로 만든 신발이었을까? 가죽신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은 몸에 지니지 않는다. 신발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은 신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달마대사는 6세기에 불교를 전하러 중국으로 건너왔던 이제 남인도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에 그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진 건 322년인가 소스리보왕 때 전해지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네, 이현자가 똑똑하죠. 네. 맞다면 똑똑한 거. 그러니까 4세기에도 불교가 전해지는데 6세기에 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이제 제가 이제 불교사를 좀 공부했어가지고 이현 작가는 인도에도 3달 머물렀어요. 불교 그 성지 술제를 하려고. 하지만 이현 작가는 뿌리 깊은 카톨릭 신자라는 거. 이제 그 석가모니의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창안되고 나서 그 인도에서 불교는 계속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인도라는 토양 안에서. 사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더 이제 소수의 종교인데, 그 어쨌든 그 토양 안에서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힌두교적인 요소가 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초기에 이제 그 부처님이 창안했던 불교보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불교는 초창기 불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불교는 인도네에서 더 이제 그 원래 본토에서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해야 할지 변형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이제 해석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젠 발전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인도 내에서 불교가 더 발전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가 그 이제 티베트에 전해돼서, 그래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라는 그런 이제 좀 우리나라 불교 입장에서 좀 낯설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의 달마대사는 6세기에 오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선불교가 이제 좀 더 어떤 큰 또 하나의 어떤 그 조류로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네. 달마대사는 중국의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돌을 닦고 큰 깨달음을 얻어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528년께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사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독살당했다는 전설도 있다. 당시 중국의 스님들에게는 화장하는 풍습이 없었던 것일까? 제자들은 달마대사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달마가 세상을 떠난 뒤 3년 뒤 인도의 월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온 사신이 달마대사를 보았노라고 주장했다. 송온이라는 이 중국 사신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되어가면서 자기는 분명히 두 눈으로 달마대사를 보았노라고 주장했다. 월시국 다녀오는 길에 분명히 달마대사를 배웠습니다.
대사는 신발 한 짝만을 들고 조국인 향지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 임금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았더니 과연 황제께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듣고 황제께서 세상 떠나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황제가 송운의 말을 듣고는 웅이산에 있던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보게 했다. 무덤 속에는 신발 한 짝이 남아있을 뿐 달마대사의 시체는 흔적수 없이 사라지고 없었더라고 한다. 결국 달마대사도 외짝신 사나이 모노산달로스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러네요. 네. 신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의 옛 동화 신데렐라를 떠올려보자. 신데렐라는 얼굴에 재가 묻은 부엌대기라는 뜻이다. 신데렐라는 계모의 박대를 받으면서 구차하게 살고 있던 착한 처녀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선녀의 도움으로 왕실의 무도회에 참석하게 된다. 왕자는 착하고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오느라고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허둥지둥 호박마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간다. 신데렐라에게 반한 왕자는 어떻게 하든지 신데렐라를 찾고 싶어한다. 왕자는 무엇을 단서로 신데렐라를 찾게 되었던가? 신데렐라가 잃어버리고 간 한 짝의 유리구두다. 보라, 신데렐라 역시 모노산달로스가 아닌가? 이 모노산달로스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우리나라의 고전소설 콩쥐팥쥐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는 한 지방의 젊은 원님으로 유리구두는 꽃신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콩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원님은 무엇을 단서로 콩쥐를 찾아내던가 황급히 잔치 자리를 떠나느라고 콩쥐가 잃어버리고 간 꽃신 한 짝이다. 보라, 콩쥐 역시 모노산달로스가 아닌가. 모노산달로스는 혹시 어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왕위를 이제 찾으러 간 이하손인데 그때 이제 그 소년들이 동요를 이렇게 불렀죠.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예.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모노산달로스는 예. 모노산달로스는 무슨 뜻이냐? 예. 모노산달로스는 모노산달로가 무슨 뜻이었죠? 예. 그 이상한 소문을 동요로 지어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노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펠리온산에서 내려와 이올코스 나라로 들어가려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야 했다. 이하손도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하손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변에는 먼저 나온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네, 그런데 왜 모노산달로스라고 계속 이하손 얘기를 얘기하게 됐던 모노산달로스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예. 모노산달로스는 모노. 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요. 어저께 읽었던 건데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산달로스는 가죽신. 하나. 그래서 산달로스가 샌들이 됐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신발. 네, 모노산달로스 하나의 신발이란 뜻이죠. 구약 시대의 모세는 활활 타오르는 신성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다.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은 무엇인가? 혹시 인간 모세의 자아가 아니었을까? 바다나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바닷가나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은 채 물속으로 뛰어든다. 여성의 변심을 우리는 무엇라고 하는가? 고무신 거꾸로 신기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리던 의미 예리성이 들리면, 즉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면 예리성, 어떻게 반기는가?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신발을 신을 틈이 없다. 자신의 온 존재를 벗어놓은 채 달려나가야 온전하게 이미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한 장의 종이에다 기록하고 이것을 이력서라고 부른다. 신발을 끌고 온 역사의 기록이다. 이게 신발이라는 거군요. 예. 이력서, 역사의 기록, 신발의 역사의 기록. 하긴 두 발로 걸으면서 역사를 만드니까. 우리의 신발은 온전한가? 우리는 혹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리고도 잃은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돼지와 우리 육신 사이에는 신발이 있다. 신발의 고무 밑창 하나가 우리와 돼지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돼지는 무엇인가? 인간이 장차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신화는 무엇인가? 옛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신화는 옛 이야기는 언제 발생한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와 아득한 선사시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시대 사이에 신화가 있다는 것이다. 신화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짝 신발인지도 모른다. 예. 이은기 선생님은 이렇게 어떤 가죽신 또는 신발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아손, 이아손의 모노산달로스 얘기, 또 테세우스, 테세우스의 신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달마대사, 콩쥐, 신데렐라 이런 데에서 어떤 신발이라는 게 그 존재를 어떤 증명하는 그런 걸로 쓰였다. 그런 장치로.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린 신을 신고, 이젠 뭐 이동하고 살아가고 이젠 뭐 역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신을 어떤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 고대의 그리스 서로 이제 교류가 전혀 되지 않았던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동양의 옛날 사람들도 아마 신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걸 연결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 신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로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신발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원래 본성을 찾는 네. 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은규 선생님이 동양과 어떤 서양의 신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공통적인 장치, 그리고 그 장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제 좀 더 이제 그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은 제 주위에 누군가가 돌아가세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인도 여행 중이었는데, 제가 신발을 잃어버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무의식 중에 꿈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 체계 속에서도 신발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본질,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어쨌든 받아들여졌던 것이었죠. 꿈의 상징 체계에서도.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신발과 관련된 어떤 꿈을 꾸면은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병거가 생기거든요. 그게 어떤 반가운 좋은 화려한 신발일 때는 그 사람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거 좀 무서운데요. 제가 미래를 예언하는 좀 이렇게 예지몽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예. 제가 혹시 환생을 했다면 제가 3000년 전에 그 주욕으로 점을 치던 거북이의 등껍질을 보고 점을 치던 그 점술사들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참고로 짧게 이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고리와 관련해서 그 영어의 no 있잖아요. no yes, no 아니다, 부정, 또는 뭐 아무것도 없다, 뭐 there is no one 이렇게 할 때 그 no라는 개념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 그 블랙 워터라는 곳에서 왔어요. 근데 블랙 워터를 예전에 표현할 때 옛날에 그 그리스 라틴어에서는 나라고 그랬거든. NA. 그 나가 노가 됐고, 이제 그래서 노란 개념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나는 왜 블랙 워터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밤을 이제 어두운 물이 가득 채워서 밤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낮에 밝은 것은 밝은 빛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밝다고 생각을 하고, 밝은 워터. 그래서 블랙 워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에 밖에 나가서 왔는데 친구가 너 뭘 봤니? What did you see? 했는데 I saw only black water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밤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랙 워터가 나. 그때는 블랙 워터를 나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만 봤다라는 것은 곧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나라는 블랙 워터를 뜻하는 어두운 물을 뜻하는 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변형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도 인도 사람들도
밤을 블랙워터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전혀 왕래가 없었던 이집트 사람들도 상형 문자로 이렇게 물결 무늬 세 개를 써서 밤을 그렇게 어두운 물이라고, 그런 어두운 물을 뜻했대요. 이렇게 물결 무늬 세 개가 이렇게 쓰는 게 지렁이 세 마리 같은. 그래서 그런 이젠 서로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이젠 그런 사람들끼리도 과거 사람들의 어떤 인식 체계에서 그런 어떤 연결 분모가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주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소리를 듣던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의 점술사들은, 그때의 어떤 좀 지식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 전혀 교리가 없었음에도 언어도 다르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오늘 신화를 읽는 건 재밌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있고, 네. 내일은 41페이지부터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 금요일 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